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문상객들을 보내고 빈소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슬픔을 느낄 틈도 없이 바빴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문득 아버지의 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장롱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나프탈렌 냄새와 세월의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아버지 냄새였습니다. 낡은 양복들, 한 번도 입지 않으신 새 와이셔츠들, 오래된 사진첩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정리하다가 장롱 제일 안쪽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상자였습니다. 나무 표면은 손때로 까맣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둥그러져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자주 만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자물쇠였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흔들어 보니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 무엇인가 작은 물건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딸깍!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상자를 열기 전에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서로 말이 없어진 것이 어릴 적에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주말이면 저를 어깨에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목마를 태워달라고 보채면 힘들다면서도 웃으며 태워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는 달리기에서 1등을 하려고 직접 뛰는 연습까지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우리 사이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사춘기가 왔고 저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아버지도 표현이 서툰 분이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밥 먹어라, 일찍 자라 같은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을 다니면서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명절에나 잠깐 집에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밥상만 차려주시고 떠날 때 현금 몇 장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이제 돈 벌잖아요. 그냥 가져가. 그게 우리의 대화 전부였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더 멀어졌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조차 가끔 거르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전화해서 괜찮다고 바쁜데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멀리 있지만 괜찮다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이틀을 버티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말도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왜 더 자주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더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 왜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는 낡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가족여행을 갔을 때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모두 아버지가 카메라를 들고 직접 찍어주신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종이 쪽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펼쳐봤습니다. 삐뚤삐뚤한 어린아이 글씨였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지수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생일에 쓴 카드였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쪽지들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 학교에서 받은 상장 사본들, 제가 처음으로 용돈을 모아서 사들인 손수건, 모두 제가 아버지에게 드렸던 것들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는 이미 사라진 것들이었지만 아버지는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상자 제일 밑바닥에서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지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흔들리는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지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다가 여러 번 멈췄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날 너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겠지. 아니면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이 편지를 읽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아빠는 평생 말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 내가 어렸을 때도 커서도 아빠는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막상 입을 열면 공부 열심히 해라, 밥 먹어라 같은 말만 나왔지. 사실은 말이야. 아빠는 매일매일 내가 자랑스러웠어. 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결혼해서 행복해 보일 때. 아빠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 근데 아빠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중학생 때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울던 날 기억나니? 아빠는 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들어가서 등을 쓰다듬어 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내가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냥 나왔지. 아빠가 무뚝뚝했던 건 너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였어. 너를 키우던 시절 아빠는 늘 돈이 부족했어. 내게 좋은 것 다 해주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됐지. 그래서 아빠는 내게 미안했어. 내가 원하는 학원도 다 보내주지 못했고 친구들이 가진 것을 너에게 사주지 못할 때도 많았어. 그럴 때마다 아빠는 내 눈치를 봤어. 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아빠는 항상 미안했어. 그래서 아빠는 더 열심히 일했어. 너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아빠한테 기댈 필요 없도록 아빠는 스스로 견뎌내려고 했어. 지수야, 아빠가 늘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야.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내가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어. 아빠는 표현은 서툴렀지만 매일 아침 내가 무사히 하루를 보내기를 기도했어.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아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 이제 아빠는 늙었고 곧 너를 떠날 날이 올 거야. 그때가 되면 이 편지를 읽게 될 거라고 생각해. 아빠가 세상을 떠나도 슬퍼하지 마. 아빠는 너를 키우면서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끔 아빠가 그리울 때는 이 상자를 열어봐. 아빠가 평생 간직했던 것들이 여기 있어. 너의 어린 시절, 너의 웃음, 너의 사랑. 아빠는 그 모든 걸 가슴에 품고 살았어. 사랑한다, 지수야. 아빠가 말로는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매일 말했어. 너의 아빠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런 마음으로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제가 무심히 지나쳤던 모든 순간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바빠서 전화 한 통 못 드렸던 날들에도 아버지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명절에 오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괜찮아, 바쁜데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속으로 얼마나 저를 보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상자 속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꺼내봤습니다. 색바랜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저를 찍으면서 행복해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린 서툰 그림들,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카드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셨습니다. 제가 존재했던 모든 순간을 아버지는 소중히 품고 사셨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진작 여쭤보지 못했을까요? 아버지, 저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전화 한 통 더 드리지 못했을까요? 왜 주말에 한 번 더 찾아뵙지 못했을까요?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바빴던 것도, 제가 전화를 자주 못 드렸던 것도 아버지는 다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편지가, 이 상자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선물이었습니다. 말로는 다하지 못한 사랑을 아버지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뚜껑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 작은 나무 상자 안에 색바랜 사진들 속에 삐뚤삐뚤한 글씨 속에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뚝뚝하셨던 이유를, 말수가 적으셨던 이유를. 그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못했을 뿐, 제 마음속에는 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했어요. 말은 못했지만 늘 사랑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선가 저를 보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가족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게 됐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놀라셨지만 기뻐하셨습니다. 아이에게도 더 자주 안아주고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일도 있을 거라고, 언젠가 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안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저는 책상 위에 아버지의 상자를 놓아두었습니다. 가끔 그 상자를 볼 때마다 저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겠다고, 늦지 않았을 때 말하겠다고. 그것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그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밤, 누군가의 책상 위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지만 늘 존재했던 사랑이.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오늘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요라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며 느끼신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따뜻한 힘이 되거든요.